그 IR 자료가 있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덱스터고요. 종목 코드는 20656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9월 18일 오전 10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덱스터 어제 이제 좀 상승이 나와줬었죠. 6%까지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좀 막판까지 해가지고 좀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게 되면서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한 5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줬고, 이제 매매 동향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빠질 때 오히려 외국인들은 더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매수를 다시 또 잡아가는 이런 느낌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 잡히고 있습니다. 장 마감 때까지 바뀔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는 좀 외국인 매수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일단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지가 않죠. 장 초반인데 시장이 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랑 기관 다 팔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조금 좀 세게 빼고 있어요. 좀 세게 빼고 있고, 이제 뭐 그런 헝다그룹과 관련된 리스크도 지속이 되고 있고, 코스닥 이렇게 거의 뭐 이거 토를 하고 있죠. 헝다그룹 그런 리스크도 지속이 되고 있고, 아침에 또 북한은 미사일 쏴가지고 대북주들 빠지고 있고, 최근 올랐던 거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 전력난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헝다그룹 리스크보다도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되면서 시장에 별로 좋은 얘기가 없어요. 시장에 좋은 얘기가 없어가지고 시장을 뺄 만한 이유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태인데, 덱스터 오늘 빨간불 거기다 2%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았었죠. 오늘 추가적으로 장 초반에 더 조정을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2%까지 뺐었습니다. 빼면서 어디까지 뺐느냐, 이제 여기 갭 구간,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요 갭 구간 계속 지켜주면서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깨면서 내려왔어요. 깨면서 내려와가지고 오늘 갭까지 아예 채우고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 갭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의도였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오케이, 갭 다 채웠으니까 다시 또 올라가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 이제 그 IR 기업 설명회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까지 해가지고 어제 오늘 해가지고 하는 중인데, 그 IR 자료가 있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 스튜디오. 그래서 요거 리뷰 그냥 좀 큼지막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종합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다. 그래서 올인원 콘텐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이런 것들 자회사 덱스터 픽처스랑 라이브톤 크레마가 있고, 뭐 그 외에 사업부들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크레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인수한 광고 회사죠. 최근에 인수한 광고 회사고, 이제 여기를 통해서 뭐 광고 쪽도 물론이고 다양한 컨텐츠 그런 메타버스와 관련된 약간 그런 쪽, 뭐 실감형 컨텐츠 이쪽도 이제 뭐 관련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라이브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징어 게임 거기에서 음향 맡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라이브톤. 그래서 음향 쪽. 이 음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메타버스로 한번 보게 된다면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보통 지금은 영상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래픽, 영상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실감 나게 하려면은 결국엔 실감이 나야 되죠. 메타버스는. 이게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게 된다면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 또한, 음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덱스터 라이브 톤도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덱스터 픽처스 뭐 지금 열심히 영화도 하고 있고, 그 모가디슈도 이제 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메타버스와 관련된 실감 콘텐츠라든가 뭐 버추얼 스튜디오 어제 말씀드렸었죠. 버추얼 스튜디오 요것도 있고,
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올인원 콘텐츠 스튜디오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았고요. 이제 VFX 산업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연도가 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때 한창 거의 좀 피크를 찍었었는데 이제 여기서 2016년도 뭐 17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VFX 업계 치킨 게임이 본격화됐다. 거기다가 중국 한한령까지 나오게 되면서 중국 수주가 급감을 하게 됐고 치킨 게임 하게 되면서 이제 국내 저가 수주 경쟁이 되었죠. 그러면서 좀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었던 부분이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17년도에 재무적인 부분이 많이 안 좋아졌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회복을 하는 중이죠. 그래서 이런 저가 수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살아남을 기업들만 남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영향도 이제 국내 수주 감소에 있어서 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실적이 다시 조금 좋지가 않아졌긴 하지만은 그래도 현재 흑자 전환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VFX 통해 가지고 좀 수상을 받았던 거, 뭐 이런 미스터고라든가 뭐 해적, 몽키킹, 신과 함께, 백두산 이런 것들, 유랑지구 이런 것들이 쭉 있다. 그래서 덱스터 픽처스, 모가디슈 이번에 350만 관객 돌파하게 되면서 올해 최고 흥행을 이어가고 있고 신과 함께 시리즈 잘 되고 있고 백두산도 잘 됐다. 그래서 이렇게 OTT까지도 하는 이제 영화뿐만 아니라 OTT 드라마까지도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광고 쪽까지도 하는 이런 리빌딩 중이라고 합니다. 덱스터 픽처스가 거기다가 이번에 크레마 월드와이드 인수를 했고 이 디지털 종합 광고 대행사로 이제 매출은 240억대 괜찮게 나오고 있고 종업원 수 70명 거기다가 이제 11년 이상 된 장기 고객까지도 있고 신규 광고주도 증가 추세. 그래서 이제 좀 기존에 LG 쪽이랑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D제약 같은 경우에는 동아제약 느낌이 좀 있어요. 동아제약 뭐 혹은 대웅제약 뭐 이런 느낌인데 동아였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뭐 큰 기업들과 하고 있고 거기다가 해외 광고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매년 성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마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고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까지 그래서 광고 콘텐츠에다가 버추얼 스튜디오 활용까지 할 수도 있겠고 메타버스 쪽으로도 볼 수 있겠다. 브랜드 무별셜 재무적으로도 괜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레마 월드와이드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덱스터의 전체적인 연결 실적이 또 괜찮아 보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렸었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해가지고 위직이랑 자이언트 이런 쪽이랑 좀 비교를 해가지고 뭐 재무 안정성 이런 것들 나타낸 부분입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VFX 비중이 이제 각 영화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장르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판타지 쪽이 많이 들어갔네요. 거의 절반 가까이 절반 이상 판타지물의 VFX 시각특수 효과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되겠고 SF 모험 액션물 이런 쪽에도 거의 30% 20에서 30% 가까이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덱스터의 VFX 기술이랑 캐파 능력은 국내 최정상급 수준 경쟁사 대비 2배 이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투자 배급사, 뭐 내외부 제작사를 확보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작 편수를 늘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를 해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약간 다양하게 파이프라인을 좀 여러 가지 해서 이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뭐 이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매년 한 편씩 제작하다가 이제는 이제 좀 큰 것들 큼지막하게 두 편 하고 드라마도 두 편 하고 하면서 좀 여러 가지로 늘리고 있다. 그래서 좀 리스크를 많이 해지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OTT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제 국내 OTT 진출 본격화가 되고 있다. 넷플릭스도 있고 티빙도 있고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뭐 등등등 이렇게 있고 국내 OTT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이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랑 협업을 하게 되면서 OTT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 시스템 산업화, 버추얼 스카우팅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버추얼 스튜디오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색 초록색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막 원래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버추얼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LED 월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영상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서 촬영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뭐 좀 더 그런 노하우를 많이 쌓아야 된다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제 어, 제대로 구축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또 좀 혁신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다. 제작비도 좀 감소할 수 있겠고 이렇게 기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간 단축, 비용 절감, 퀄리티 상승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투자다. 그래서 요 12월에 이제 완료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신과 함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과 함께 계속 잘 되고 있죠.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뭐 1탄, 2탄 잘 되고 있고 VR까지도 나왔고. 그래서 요거 신과 함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중국이랑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1년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직 뭐 출시 일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온 부분이 없는데 한번 뉴스를 찾아봤어요. 예전 뉴스를. 근데 요거 지금 딱 제목이 괜찮거든요. 이거 작년도 2월 기사인데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 신과 함께 1조 규모 중국 애니 시장 공략. 요거 딱 그 뉴스 띄우면서 주가 띄우기 딱 괜찮은 딱 그런 제목이네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은 이제 딱 주가가 딱 반응을 하면서 슈팅 한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제목.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 규모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그래서 신과 함께 중국 애니메이션 리메이크 제작 계약을 체결을 했고 언제 개봉을 하는지는 아직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작년도 거고 일단은 여기에도 일단 언급은 되어 있고 앞으로 또 신과 함께 3, 4 해가지고도 나올 수가 있겠다. 미국 TV 시리즈물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넘어가도록 하고 뭐 주가도 이제 2분기 기준으로 8,800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13,000원, 14,000원 되죠. 많이 올라와 있다. 재무제표도 뭐 우리가 다 봤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제 VR 라인업 이런 식으로 VR 컨텐츠들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VR, AR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주봉으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이제 중요한 이번 주가 중요한 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제 이제 좀 상승이 나와줘가지고 14,000원 한번 뚫어보려고 또 노력을 했었죠. 최근에 계속 막히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계속 막히고 있는데 어쨌거나 계속 뚫어주려는 시도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을 하는 이런 자리에서 위로 일단 올라왔다. 그래서 어제 스타트를 잘 끊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몸통 키우면서 14,000원 뚫어주면서 다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주려면 좀 더 올라와 줘야겠다. 14,000원 뚫어줘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딱 요 구간 뭐 13,300원 정도까지 뭐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추세 상단 요 구간까지 한번 조정 받고서 끌어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추세 상단을 돌파를 했는데, 돌파하면서 올라왔는데 요게 여기서 다시 또 올라가 줘야지, 요거 추세 상단 따라서 이런 식으로 또 내려오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자, 월봉 같은 경우 이번 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이랑 내일 모레 이번 달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 상태가 되겠고, 이 정도로 끌어올렸으면은 최대한 좀 양봉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혹은 도지 정도. 그러니까 14,000원대만 넘겨주게 되면은 이제 거의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아예 빼버리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올려가지고 도지 형태 혹은 양봉으로 만들어 주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 오늘 뭐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빨간불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갭 채우고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최소 11선 정도는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밑에 깔려있는 11선 분홍색 선, 이 정도는. 그래서 현재 추세가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저점 계속 경신해 나가죠.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고 있고, 아직은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다. 일단 요 구간이 계속 안 뚫리죠. 여기만 좀 제대로 뚫어주게 되면은 15,000원대랑 또 그 이상까지 전고점 부분까지도 금방 갈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덱스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가 나와 있죠. 2021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무료 추천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렇게 공지사항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전에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그리고 금일 국내 증시에 대한 그런 시황적인 부분들 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전 준비를 하고 장 시작을 하는 9시가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과 얼마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당일날 좀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제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습니다. AP 테마주 검색기.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이렇게 있고요. 이런 테마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마주 매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릴게요.